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언급되었던 메타 이슈입니다. 기업들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최근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고전하던 메타마저도 대량 감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가 11,0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정도면 전체 직원의 무려 13%에 해당하는 자로 메타 설립 18년 역사상 최초이자 IT 부분 최대 규모의 해고 통지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제목을 재밌게 적었는데요. 사과하지 않고 사람을 자른 일론 머스크와 달리 페이스북 CEO가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렇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운을 떼면서 시장 손실로 인해서 수익이 예상보다 낮았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채용 동결을 연장하고 더 효율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앞선 외신에서도 보면은 당시 임원회의 때 발표를 하면서도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메타는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투자에만 무려 1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코로나 때 직원 수를 오히려 더 확대를 합니다. 무려 1년 사이에 27,000명을 새로 고용하고요.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추가로 15,000명을 입사시키면서 몸집을 더욱더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기대와 다르게 곤두박질 쳤죠. 경기 둔화에 또 주요 수익원이었던 광고 산업이 일단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요. 틱톡과 경쟁을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던 메타버스에서는 실적까지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메타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70% 가까이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 하락했던 주가와 달리 해고 발표 이후에 시장은 비용 절감을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메타의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의 해고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가에 점점 더 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지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 중압감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여러 사업 부문에 걸쳐서 직원의 1% 미만을 내보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애플, 아마존도 고용을 동결하기 시작했고 스냅챗도 20% 넘게 고용을 축소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뉴욕에서 일자리를 다루는 기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일자리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다시 또 내리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마음과 함께 월가에서도 단단히 눈여겨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저도 이런 기사들을 보는 와중에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흥미로운 기사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루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노동자가 있을 때 해고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주로 단순 노동을 하는 블루 컬러 쪽에 많이 일자리가 감원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블루 컬러가 아니라 화이트 컬러 쪽에서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임금입니다. 화이트 컬러 보수가 블루 컬러보다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는 기업에는 1순위 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미국의 싱크탱크 역시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오히려 빠르게 벗어나면서 사무직을 실제 필요보다 많이 채용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점점 더 완화되는 시점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미국 월마트, 포드 등 스탠리와 같이 본사 사무직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면 화이트 컬러 불황의 신호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 9월 미국 일자리 증감 자료를 보면 금융업 그리고 사무직의 고용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 외에도 광고업 쪽에서도 같은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이트 컬러 안에서도 특히 중간 관리직의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회사의 비용을 절약하는 걸로 유명했던 머스크마저도 이번에 해고를 하면서 중간 경영직 감원을 겨냥해서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반대로 블루컬러 직군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일자리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도 연준도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겉으로는 미국의 고용시장 전체가 견조하게 보일 뿐 이는 블루컬러에 적용되는 이야기뿐 화이트 컬러에는 일자리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용에 익숙했던 기업이 이제는 해고로 눈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 블루는 여전히 모자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일자리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난 해고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함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미국 선거 아무래도 안 다룰 수 없겠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간략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 결과입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압승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이 예상대로 민주당으로부터 하원의 다수당 지위는 빼앗았지만 상원은 무려 50대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공화당은 상원 장악을 위해서 최소 51석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상원 최대 경합지로 뽑혔던 보이시는 펜실베니아주는 초접전 끝에 존 페터만 민주당 후보가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인데요. 또 다른 격전지였던 조지아주는 승패를 가르지 못하고 아무래도 다음 달 결선 투표를 하게 되죠. 공화당이 보수색이 짙은 바이블 벨트의 본거지인 조지아주를 다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CNN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한 상원 의석을 뒤집으면서 공화당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초 월가는 사실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를 내심 원했습니다. 민주당이 선호하는 공격적인 돈풀기 정책을 공화당이 제지할 경우에는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큰 골자였죠. 그런데 월가는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설립자는 시장이 기대했던 레드 웨이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지 연준이 올해 여름 긴축을 끝낼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과 협상 가능의 한지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중간 선거 중에 최대 경합지로 뽑히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의 선거 결과가 다음 달로 미뤄졌죠. 조지아주는 원래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이런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은 민심을 끌어올릴 만큼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로이터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팽팽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간 선거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페이스북 이슈까지 두 가지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장이 마감이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